자, 오늘 낮에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 올라왔죠. 박세웅 선수가 윤성민 선수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조언을 얻고자 하는, 정말 솔직히 이런 거는 너무 보기 좋거든요. 선수들이 이미 사실 뭐 박세웅 선수 정도면은 최고 레벨의 선수라고 해도 무방한데, 물론 이제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이런 선수가 정말로 먼저 배움을 얻고자 최고의 투수였던 윤성민 선수에게, 특히나 슬라이더를 비슷하게 쓰는 이런 윤성민 선수에게 먼저 조언을 얻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롯데의 이 선발 전력을 예측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박세웅 선수의 26시즌 활약이 정말 궁금했는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투구를 분석을 했거든요. 투구 분포도를. 그러면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23시즌, 24시즌, 25시즌에 박세웅 선수의 투구 분석을 하면서 26시즌이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강 싸움은 외국인 선수 2명이 아무리 잘 세팅됐더라도 국내 1선발은 필요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하면 안경 에이스죠. 이 안경 에이스 박세웅 선수가 올스타전에서 윤성민 선수에게 조언 한번 들으러 시즌 끝나고 출연해도 되냐 이렇게 물었고, 실제로 조언을 받을 수 있냐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서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사까지 났어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래서 뭐 어쨌든 이미지 변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프로 12년차 베테랑이에요. 정말 그 트레이드, 엄청난 트레이드를 통해서 롯데가 정말 필요로 한 안경 에이스를 데려왔는데, 약간 2% 부족한 측면이 있죠. 왜냐면 올 시즌에 자책점이 4.93, 2년 연속 4점대 후반의 평균 자책점이라는 건 국내 1선발 각 팀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쉬운 성적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박세웅 선수는 정말 장점이 많은 선수예요. 왜냐? 일단 구종이 4개라는 거는 정말 선발 투수로서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포크볼, 슬라이더, 커브, 게다가 140km 후반의 직구까지. 솔직히 갖출 수 있는 구종은 완벽하게 갖췄다고 봐요. 거기에 박세웅 선수의 장점 뭐냐면 5년 연속 150이닝, 5년 연속 27경기를 이상 꾸준하게 등판한 이 내구성이 진짜 좋다는 거예요. 롯데에 박세웅이 없다? 불펜 초토화납니다. 왜냐면 이닝을 먹어주는 투수의 가치가 현대 야구에서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KBO 리그 선수풀이 부족한데 144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세웅 선수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투수예요. 그러니까 자책점만 3점 후반대로 떨어뜨리면 그야말로 안경 에이스죠. 그러면서 어쨌든 윤성민 선수의 핵심은 강강강으로 승부할 필요가 없다. 힘 빼고 던져도 충분히 맞춰 잡을 수 있다. 그 타이밍의 대화를 나눴고, 그러나 박세웅 선수는 매번 같은 패턴으로 승부한다고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제가 23년, 24년, 25년 투구 분포도 영상을 데이터를 제가 준비했고, 그걸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9개 구단이 모두 박세웅 선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풍기는 이미지를 바꿔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한 거에 100% 동의합니다. 100%. 자, 그래서 이미지를 바꿔야 하고 뭐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뭐 느린 포크볼도 느린 것과 빠른 것이 있으면 그걸 적절히 섞어야 되고, 직구도 사실 느리게 빠르게를 적절히 섞어야 되고, 그러니까 야구가 재밌는 거잖아요. 자, 일단 올 겨울 전력 보강이 없는 롯데로서는 박세웅의 경기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박세웅 선수의 26시즌이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자, 일단 박세웅은 너랑 되게 비슷해. 직구, 슬라이더 던지고. 일단 직구, 슬라이더. 박세웅 선수의 장점. 직구, 슬라이더, 거기다가 포크볼, 거기다가 커브까지. 윤성민 선수는 이게 체인지업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박세웅 선수가 심지어 올해 9이닝당 삼진율이 8.7개로 더 늘었어요. 커리어 하이입니다. 지금 8.7개가. 근데 볼넷율도 3.0개면 커리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고 이닝도 160이닝, 173이닝, 154이닝, 157이닝, 163이닝 다 좋은데 자책점이 너무 높아요. 자, 그러면 이게 해결이 가능할까?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자, 원태인 선수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이에요. 직구, 슬라이더, 포크, 커브인데, 자, 지금
일단 힌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힌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자 보세요. 직구 42%인데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26, 20%거든요. 근데 박세웅 선수는 슬라이더 퍼센트가 너무 많아요. 32.1%. 커브와 포크볼 구사율은 상대적으로 너무 작습니다. 이러면은 포피치인데도 포피치의 활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전 일단 첫 번째라고 봐요. 직구 구사율은 40%로 오히려 그렇게 높진 않아요. 구속만 보면 원태인 선수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거의 1대1 비중으로 들어가면서 3피치인 원태인 선수보다 4피치인 박세웅 선수가 이 포크볼 커브볼보다 슬라이더의 비중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32.1%로 일단 여기를 손봐야 된다가 저의 첫 번째라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직구 구사율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박세웅 선수는 자, 어쨌든 잘 던졌어요. 21년도에 WR이 무려 4.46, 22년도에 2.82, 23년도에 3.68, 24년도에 3.52. 근데 올 시즌이 1.95로 굉장히 WR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게 ABS의 문제냐라고 하기에는 작년엔 ABS가 있음에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투구 구종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일단 24년도와 23년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24년도에는 하이존에 포심을 많이 던졌어요. 근데 23년도에는 하이존에 포심을 많이 안 던졌죠. 그리고 커브 구사율을 보면은 낮은 쪽에 많이 던지는 거는 맞는데 24년도에는 더 낮게 던진 걸 볼 수 있죠. 이 빨간색이 시꺼멓죠, 낮에가. 그리고 의외로 23년도에는 가운데에도 많이 던졌어요. 24년도보다. 그러니까 23년도와 24년도는 투구 분포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24년도, 23년도 슬라이더도 보면은 슬라이더 24년도에는 높은 위치에 많이 던졌어요. 근데 23년도에는 높은 위치에는 거의 안 던졌죠. 자, 그리고 포크볼도 보면은 요 낮은 위치에 24년도에는 완전히 낮은 위치에만 던졌거든요. 근데 이 포크볼을 23년도에는 요 가운데 위치에도 꽤 많이 던졌다. 여기는 가운데 적게 던졌죠. 그러니까 24년도와 23년도 투구 분포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ABS에 맞춰서 뭐 높낮이를 이용했는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23년도와 24년도의 투구 분포도가 다른데 성적을 보시면 역시나 23년도와 24년도는 성적이 둘 다 좋습니다. 보이시죠? 자, 근데 24년도와 25년도는 투구 분포도가 비슷했을까요? 달랐을까요? 일단 성적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25년도와 24년도 투구 분포도를 보실 텐데요. 자, 25년도, 24년도 포심이 높은 존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커브볼도 낮은 곳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아까 23년도, 24년도는 달랐는데 25년도, 24년도는 생각보다 비슷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슬라이더도 보시면 이쪽에 대부분이에요. 높은 쪽은 뭐 24와 25 약간 비슷해. 이쪽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포크볼도 낮은 쪽에 완전 몰려 있어요. 보이시죠? 아까랑 23, 24랑 여러분들이 약간 이게 뭐 잘 확인이 안 되시면은 영상 돌려보시면서 확인하시면 구종 분포도가 25와 24는 생각보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25년도와 24년도의 성적이 오히려 25년도가 더 나빠진 이유는, 아, 박세웅 선수는 너무 똑같이 던지는구나. 그러면 구종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올 시즌 초만 해도 지구 1선발 아니었어요? 정말 가장 먼저 구승을 하면서 야, 박세웅 이거 대박이다. 올 시즌 롯데 난리 난다. 롯데의 사실 성적도 그 당시에 되게 좋았죠. 그런데 이게 2년 연속 너무 똑같다 보니까 아무리 위력적인 공을 던지더라도 레파토리가 읽혔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네, 이렇게 성적이 23년도,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유난히 안 좋아졌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25년도와 26년도의 레파토리를 바꿔야 하겠죠. 그게 박세웅 선수의 첫 번째 과제겠죠. 그러면서 느리게 던지는 포크볼을 활용해라. 자, 그게 뭐냐면 구종은 실제로 4개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커브볼을 빠르게 던졌다가 느리게 던졌다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임창규 선수 같은 경우는 커브 이 구사율을 구속을 막 뭐 100km까지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포크볼도 빠른 포크볼 느린 포크볼을 던지고 직구도 빠르게 느리게 그럼 슬라이더도 빠르게 느리게 던지면 야구가 참 재미있는 게 꼭 구속이 느리다고 하더라도 선수가 실패하지 않거든요. 유희관 선수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만큼 야구는 수싸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박세웅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말에 정말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중계를 하다가도 역으로 가나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오히려 예측을 못하게 하는 투구를 할 때 투수가 더 빛날 수 있죠. 그러니까 타자가 왜냐하면 매번 던지다 보니까 아까 슬라이더가 뭐 예를 들어서 24, 25 시즌 비슷하게 바깥쪽 낮게 떨어지는 우타자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배팅 좀 높게 설정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공 안 치려고. 그럴 때 약간 높게도 던지면서 타자의 타이밍을 뺏어버린다. 그리고 일단 이거는 더 중요한 게 타자의 반응을 보고 볼 배합을 해라. 이거는 이제 사실 정말 중요한데 타자의 뭐 팔의 위치, 다리 위치, 무게중심이 위엔지 낮엔지 바깥쪽 공을 노리는지 몸쪽을 공을 노리는지에 따라서 투구를 포수와 투수가 합작품으로 만들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더 중요하고 저는 사실은 박세웅 선수는 그거보다는 또 바꿔야 될 게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직구 구종 가치가 너무 낮아졌습니다. 자, 아무래도 박세웅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직구의 자신감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포심의 구종 가치가 2017년에는 무려 11.6이었는데 2018년에는 마이너스 14.1입니다. 이때는 뭐 무제 부상 여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 시즌 직구 구종 가치가 작년에 4.2, 23년에 5.1이었는데 마이너스 14.4예요. 대신 커브와 포크볼이 구종 가치가 13.7, 12.5, 슬라이더가 3.5입니다. 자, 피안타율로 봐도 포크볼이 1할 8푼 5리, 슬라이더가 2할 9푼 6리, 커브가 1할 4푼 8리, 포심이 3할 5푼 5리의 피안타율이거든요. 그런데 이 피안타율이 낮은 커브와 포크볼이 13.7, 15.2로 너무 조금 던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는 이미 많은 구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구종을 적절히 섞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커브와 포크볼의 비율을 늘리고 포심과 슬라이더의 비율을 오히려 낮춰야 26시즌에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